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아파텔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상황이 징벌적인 규제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 이 대체제로 아파텔에 대한 언급이나 투자나 고려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한이 아빠가 생각하는 아파텔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죠. 건축업자들이 만들어낸 용어고 정식 명칭은 아니죠. 정식 명칭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파텔이 이제 관심이 많아지게 된 이유가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도저히 이제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주변에 아파텔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거 괜찮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 속마음은 나도 좀 입지가 편한 곳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되고 아파트가 오르는 만큼 오르는 그런 투자처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와 아파텔의 차이점, 다른 점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주거지역에 지어지고요. 아파텔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지어집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의 경우 1.1%라고 적혀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 거의 뭐 사지 말란 얘기죠. 아파텔은 4.6%, 오히려 이제 아파텔을 사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드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청약통장은 아파텔은 필요하지 않죠.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아파텔이 좀 비쌉니다. 이런 차이점을 아파트가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파텔의 장점과 단점을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텔의 장점은 가장 큰 게 아파트보다는 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 장벽이 그만큼 낮죠. 그 다음에 아파트가의 전세가액의 금액으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걸 따져보면 평당 분양가는 사실은 아파텔이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입지가 상당히 뛰어난 곳이 많습니다. 아파텔은. 왜냐하면 상업지역에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그런 상품으로 사실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대출 규제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즉 이 얘기는 레버리지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거의 편의성이 점점 좋아지거든요.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거의 아파트와 동일한 평면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가보니까 이 정도면 살만한 거 아니야? 아파트하고 비슷하잖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의 단점 말씀드리면 실평수가 작죠. 일반 아파트보다 약 40에서 50 정도 메다제곱만큼의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발코니가 없기 때문이죠.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차 공간이 좀 적거나 부족하거나 놀이터나 조경시설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관리비가 비싸죠. 아파트는 공급면적 기준인데 오피스텔은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다음에 기타 공용을 포함해서 관리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평당 기준으로 했을 땐 좀 비싼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환가성이 낮고 가격이 잘 오르지 않는다.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단점만 있다고 해서 고려를 안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최근에 이제 아파텔이 많이 좋아지는 것들이 생기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파텔의 투자 전략, 주거 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신축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이게 과거 아파텔하고 최근에 지어놓은 아파텔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평면 면적이나 기능이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구입을 하실 때 반드시 신축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구축은 오피스텔과 똑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차 대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즉 1세대 1주차가 되는 아파트를 구입하셔야 된다.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차 대수가
1가구당 1개가 되지 않으면 정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아파트처럼 둥글둥글 돌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기계식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상업지역에 지어지기 때문에 공간이 크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차가 되지 않으면 아파트를 구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닥 난방이 되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이 아파트는 바닥 난방이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대부분 바닥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닥 난방이 되지 않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나중에 매도할 때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구입할 때 네 번째, 반드시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야 된다. 방문해서 거기서 설명하는 안내서, 팜플렛 등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붙을 걸 고려해서, 왜냐하면 아파트는 사전 입주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가능하면 브랜드의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대형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실제 가보면 마음에 드는 것도 꽤 있고요. 그래서 이 향후 매도를 고려한다면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는 그만큼 노하우가 반영될 거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도 브랜드 아파트를 사는 이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지, 즉 레버리지가 얼마나 가능한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이 아파트는 아직 규제가 많지 않거든요. 따라서 레버리지를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를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여덟 번째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상승하는 것만큼의 상승폭을 보장받기는 어렵다.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즉, 아파트는 거래량이 훨씬 많고 오피스텔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또 이 아파트는 아파트의 대체제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즉, 아파트가 상승하는 폭만큼 따라가면서 올라가긴 하지만 아파트만큼 올라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이런 걸 해지하려면 좋은 아파트 단지가 있거나 거주 공간이 좋은, 그러니까 뛰어난 그런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투자 전략을 정리해드리면, 보통 전문가들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럼 하라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무주택자이면서 싱글인 경우는 서울 시내 아파트를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직장이 가까운 곳에 사시는 게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지니까요. 신혼부부이거나 아이가 굉장히 어린 경우, 이 경우는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서울 시내보다는 경기도권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평수의 분양이라도 경기도권이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습니다. 평형도 넓은 경우, 즉 서비스 면적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다만 신혼부부이면서 예를 들면 아기가 굉장히 어릴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 환경을 체크하십시오. 주변 환경을 체크하라는 얘기는 아기가 이제 태어나거나 어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보내야 합니다. 산책을 자주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대형 마트나 도서관, 주변에 대형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초등학교까지 있다면 더욱더 좋고요. 왜냐하면 편의시설이 많은 곳에 살아야지만 아무래도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투룸이나 쓰리룸의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경기도 쪽으로 나가면 아무래도 뷰가 좋죠. 뷰세권이라고 하죠. 주변에 공원이나 강이나 호수나 바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쪽에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좋고요. 아기가 초등학교를 다니거나 2, 3년 후에 초등학교를 다닐 예정인 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면
부모의 생활이 아기 중심으로 완전히 변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구축의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들이 있는 곳에 모여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런 판단을 좀 하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좀 당분간 지켜보았다가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정부의 관련 규제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입법이 다 정리된 다음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정리해드리면 구축, 옛날 아파트는 사지 않는 게 좋다. 최근에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를 사는 게 그나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생애 주기별로 젊은 분들은 그냥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이거나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라면 경기도권에 뭐 일산이나 이런 쪽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좋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생각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구입하지 않고 좀 기다리셨으면 하는 거고요. 아이가 초등학교를 막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분들은 아파트를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아파트는 아파트와 달리 이 가격의 상승폭, 매매를 할 때의 환가성이 아파트만큼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괜찮은 아파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투자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쪽에 가보시면 이런 쪽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 고양시에 있는 스타필드입니다. 이 스타필드 바로 앞에 이편한 세상 시티, 삼성 4차 요 앞쪽으로 지금 빨갛게 색칠된 이 부분이 오피스텔과 아파트들이 몰려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호반 베르디움이라는 대단히 아파트도 있고, 조금 한 10분 정도 지나면 걸어가면 삼성역이 있습니다. 그 앞에 하천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나 아기가 어린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곳에 이 아파트를 구입하면 아파트와 같은 효과를 누리면서 이 좋은 주거 환경을 확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여기가 꼭 좋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 데는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제와 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면 스타필드에 한번 놀러 가셨다가 이쪽에 부동산을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정리해드리면 아파트 돈이 부족하면 사야죠. 그렇죠? 돈이 부족하면 사야 되고 나의 주거 환경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만 또 잘 되게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만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단점까지 고려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